정치톡 시작합니다. 여야가 조금 전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이죠. 합의를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처음부터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또 나라 돈이 네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통신비 2만 원씩을 35살에서 64세, 만 35에서 만 64세까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만 13세 이상 모두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만 16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65세 이상 지급 이렇게 바꾼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었죠. 자,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예산도 부족하고 모두 빚을 내야 되니까 이제 선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선별 지원을 할 거냐 논란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서 물타기를 한 거죠. 통신비만은 전 국민에 지원을 하자. 그 불만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또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건의하는 형태로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형태가 됐는데 비난이 쏟아졌죠. 마치 네 돈 주느냐. 국가 예산을 쓰면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분석해서 코로나 대응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나 보상 부분으로 치러져야 될 이 정책이 인기 영합 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SNS 상에서는 만 34세, 내가 만 34세 이하냐 이상이냐, 내가 만 65세 이상이냐 만 64세 이하냐 그거 따지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책이 갈팡질팡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만을 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있었죠. 집권 여당 자체 내에서조차 선별 지원이냐 전국민 지원이냐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요.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인기에는 영합을 해야 되니까 통신비 전국민 지급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요. 또 이낙연 대표가 오늘 사과는 했지만 야당 핑계를 댔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쓸데없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이라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작은 위로니 작은 정성이니 하는 이따위 말들을 하면서 마치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하면서 이런 형태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국정 운영에 기준, 원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마다 다 나오는 아우성들입니다. 이 전문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이 상부 자치단체장에 가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인기 위주로 또는 자신들에게 지지에 유리한 자신들의 지지층에 유리한 그런 형태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했다가 또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만 35세 이상, 만 64세 이하 이게 지금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지 않습니까 주요? 이 계층에서는 사실은 그 돈 2만 원을 받지 못했어가 아니죠. 이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그게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 소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득 기준으로 이것을 선별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눠서 또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통신비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부터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그게 지금 다 통신회사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별 지급을 한다면서 그건 왜 또 물타기를 하느냐. 또 인기 영합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어졌죠.
그러다 이번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온 건데 그 돌아온 것도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 통신비를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돈이 5,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5,300억 원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이 5,300억 원은 뭐 독감 백신 무료나 코로나 백신 예산으로도 쓰고요. 또 돌봄비, 지금 초등학생까지 돌봄비를 주고 있는 것을 중학생까지 확대를 한다. 그 다음에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소, 많은 반대가 있었죠. 이런 유흥업소도 포함을 시킨다. 뭐 콜라텍이나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킨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도 지금 이 방역에 적극을 협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역에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고서도 이번 그 피해를 보상을 한다면은 그쪽도 제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35세에서 64세까지는 사람도 아니냐. 이거 불만인 겁니다. 지금 돈 2만 원이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이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생기는 불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처음부터 2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부터 엉망이 된 겁니다. 도대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선심성이 돈 퍼주기식의 그런 지원금을 남발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부정선거의 의혹도 있고요. 또 예산 낭비의 지적도 있고요. 도대체 국정 운영에 전혀 균형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난지원금 정책 하나를 보더라도요. 부동산 정책이 어떨 건지, 교육 정책이 어떨 건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때문에 얼마나 갈팡질팡하는 그 정책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인터넷 글에서 도대체 통신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궁극적인 질문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뭐 얘기를 하지만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 또는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셈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 선거에 유리한 방향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번 통신비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또 드러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나라가 네 거냐 에서 더 나아가 나라 돈은 네 돈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통 마칩니다.